따뜻하고 친절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. 올덴 연구소 세 번째 시간,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령의 시험관 시술 중입니다. 매번 이식에서 피검사 한 자릿수로 마감하는데 NK 수치가 23이래요. 그래서 착상이 안 되는 건지 저한테 과연 두 줄이라는 희망이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. NK 수치는 노력으로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? 콩주사는 꼭 맞는 게 좋을까요? 사연 주신 분은 일단은 고령의 NK 수치가 높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NK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이 아닌 걸 알고 밀어내고 공격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기는 사실은 50%만 내 거고 50%는 내 게 아닌 거죠. 이 50%라는 거를 나로 받아들일지 남으로 받아들일지는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전이 면역 관용이에요. 그러면 그게 임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? 임신이 성립이 되려면 50% 내 거 아닌 것도 받아들여주는 면역 관용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50% 내 것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기가 엄마 몸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면 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NK셀이 원래 자연 살해 세포거든요. 내추럴 킬러셀. 근데 그걸 이제 태아 살해 세포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NK셀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말초혈액에서 보는 NK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궁 안에서 역할을 하는 NK셀이 있습니다. 근데 같은 NK셀이어도 얘네 둘은 역할이 완전히 다르대요. 그래서 말초혈액에 있는 NK셀은 주로 내가 아닌 걸 공격해서 이렇게 잘 클리어런스?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?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궁 안에 있는 NK셀은 그 임신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없으면 임신이 안 되는 좀 반대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면역이 너무 활성되어 있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데 그럼 이거는 나쁜 건가요?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이 면역에 관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생식 면역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일반적인 이 몸의 상태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. 비용이나 검사의 용이성을 배제하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면역세포 중에 그나마 이제 분석이 조금 용이한 NK 세포 수치에 대해서 혈액검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임신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K셀인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,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, 그러니까 임신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사람에서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셀이 혹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다른 특성이 있나를 살펴본 게 이제 이 NK셀 연구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막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반복 유산인 사람과 임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 사람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반복 유산인 환자군에서 NK셀이 높았다는 거죠.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NK셀이 높은 반복 유산 환자에서 NK셀을 조절하는 치료를 했더니 임신율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꽤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나마 반복 유산의 경우에는 명확히 수치가 어떤 논문은 12.1%, 어떤 논문은 17%, 18%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있지만 반복 착상 실패의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논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어떤 연구자들은 반복 착상 실패는 임신이 안 되는 거고 반복 유산은 임신은 되는데 유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검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.
그러니까 난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면역 검사를 하진 않아요. 근데 좋은 배아를 두세 번 넣었는데도 안 되거나 유산이 되면 그거의 원인 검사 중에 하나가 이 면역 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되게 과잉 진료고 잘못된 치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감기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감기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균 검사를 하고 뭐 약간 뭐 가래 검사를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게 12% 넘었다고 해서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에 과거력이 없는 사람이 12.1%가 넘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임신을 방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 자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친다,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. 왜냐면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거는 치료의 방향을 잡거나 문제를 찾기 위해서인데 그 검사는 그냥 피를 한 번 더 뽑았을 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 가자마자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.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좋은 배아를 3번 넣었을 때 안 되는 경우 유산이 2번 내지 3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 그 약간 학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2번 이상인 경우에는 면역 검사를 권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검사를 해달라고 하셔도 저는 대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안 해요.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높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. 임신이 잘 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정상군에서 실제로 NK셀이 높은지 낮은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.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반복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의 기왕력, 과거력이 없는데 이 검사를 했는데 NK가 높았어. 그러면 이게 과연 임신에 방해가 되는 수치인지 아닌지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냥 시험관 초기, 시험관 첫 사이클에서 검사를 해서 오시고 이게 높은데 저한테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치료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실제로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인 분이 검사를 했을 때 NK가 높아요. 그럴 때 NK셀을 조절하는 면역글로불린 같은 걸 쓰면 임신율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경험도 많이 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글로불린, IVIG, 면역글로불린이 있고 콩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인트라 리피드가 있고요. 그리고 사실은 고용량의 프로게스테론도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면역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랑 콩주사 이런 것들은 이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소론도, 임신 그 난임을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많이 쓰고 있는 소론도라는 약은 스테로이드인데 그거는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. 콩주사가 실제로 그러면 자연 살해 세포를 낮출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콩주사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콩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 면역글로불린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맞거나 하면 약간 어지럽고 이제 숨 가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맞고 있고요. 저희가 아주 고농도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. NK셀은요, 우리가 보는 12%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지정해 놓은 거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꼭 맞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. 유럽 같은 데서는 17%로 보는 데도 있고 23%로 보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12% 이상이면 높다고 하고 그런 면역글로불린을 쓸 수 있게 해줘서 뭐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사실 다행이긴 한데 그 반대면으로 보면 사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기준이 18이면 12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
근데 나는 면역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, 사실은 NK 검사는 루틴 검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학회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, 그게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하는 게 맞는데, 그러면 NK가 높아서 면역 글로불린을 썼어요. 그러면 그랬는데도 임신이 안 됐어요. 그럼 나는 희망이 없나요?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, 이거는 교정했는데 안 됐어? 그러면 다른 데에 또 초점을 맞추고,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없어?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그냥 약간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요거를 치료를 같이 하면서 요거 좋은 기회를 찾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면역은요, 확대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,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NK셀이 높으면 치료를 하면 되고, 그 치료를 한 이후에 임신이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. 다른 원인을 열심히 찾아보거나 그냥 열심히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